제주 4.3 당시 성산포 경찰서장을 지낸 고 문형순 서장은 상부의 학살 명령을 거부하고 200명이 넘는 주민들의 목숨을 구했는데요. 남겨진 가족 없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해 그동안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는데 참전 유공자로 선정되면서 58년 만에 호국원에 안장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사람들이 묘비 앞에서 파묘제를 올립니다. 묘의 주인은 4.3 당시 군 당국의 예비 검속자 총살 명령을 거부해 주민 200여 명을 살린 고 문형순 서장. 잠시 뒤 묘가 파헤쳐지고 유골이 조심스럽게 관으로 옮겨집니다. 화장이 끝나고 경찰 교통순찰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제주 호국원으로 향합니다. 문형순 서장은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 전투사령부에 근무한 이력으로 참전 유공자로 인정됐고 이후 국립제주 호국원 안장이 결정됐습니다. 군 의장대가 영정과 유골함을 들고 호국원 현충관으로 들어오고 후배 경찰들은 문 서장의 영정 앞에서 경례로 예를 표합니다. 숭고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역대 경찰 영웅 중 유일하게 국립묘지로 모시지 못했던 서장님에 대한 저희의 마음의 짐이 이제야 조금 가벼워지는 듯합니다. 예비검속에 걸려 총살 명령까지 받았지만 문형순 서장 덕분에 목숨을 건진 10대 소년은 어느덧 구순의 노인이 되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안장식에 직접 참석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형순 소장님이 저희들을 석방시키면서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저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으로, 4.3 당시에는 명령 불이행으로, 6.25 전쟁 때는 참전용사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 문형순 서장. 별세 58년 만에야 국립묘지에 영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주도 내 사찰에서도 봉축 행사가 열립니다. 또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인 모레 제주 도내 사찰에서 일제히 봉축 법요식이 열립니다. 조계종 제주 본사인 관음사에서는 모레 오전 9시부터, 천태종 문광사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봉축 법요식이 열려 부처님의 탄생을 경축하고 자비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사찰마다 부처님 오신 날 전야제와 문화 행사들이 열려 봉축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유치 범도민 결의대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개체도시 선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과 다양한 유치기원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외교부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후보 도시로 제주도와 인천시, 경주시를 선정했는데 현지 실사와 유치계획서 발표 심사를 거쳐 다음 달에 개최지를 선정합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립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7일 함덕 곶자왈의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주 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합니다. 제주시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13곳을 오늘부터 유료화합니다. 유료화되는 주차장은 노영동이 6곳으로 가장 많은데 장기 주차를 막아 차량 회전율을 높이게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30분 이상 1,000원부터 주차 요금이 부과되지만 야간과 휴일에는 무료로 개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사이버 도박은 엄연한 범죄인데도 청소년들은 또래 사이에 놀이나 게임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울산에서는 이런 청소년 도박의 중독을 뿌리 뽑기 위해 경찰과 교육청이 나섰다고 합니다. 울산 MBC 유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울산경찰청이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을 벌였더니 도박에 한 번이라도 가담한 청소년이 296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평균 28만 원, 많게는 6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사이버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청소년들은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학교나 교우관계 등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2차적이고 더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도박이 게임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부터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교육해야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도박은 일종의 놀이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급 학교로는 전문기관이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미 도박에 중독된 학생들의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부모나 보호자 등 주변에서 도박 중독 여부를 빨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계좌 정도는 한 번씩 확인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이렇게 그 도박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특히 방학이나 수학여행 전, 수능 이후 등 도박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공무원들이 특정 시의원의 자료 요청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그마치 A4 용지 10박스 분량이라는데요.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는데 이 시의원은 정당한 자료 제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춘천 MBC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공무원 노조가 팻말을 들었습니다. 특정 시의원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사용지 100박스가 웬 말이냐? 시의회는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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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가 지목한 이 의원은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춘천시 인구 증가 시책인 전입장려금 점검을 위해 신청 서류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장려금 신청자 수만 4,000명이 넘어 자료를 모두 모으면 24,000장, A4 용지 10박스에 달합니다. 노조 측은 공무원이 하루 8시간 꼬박 이 일만 해도 3개월이 넘게 걸린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요거를 이제 3.8개월 동안 계속 준비를 하다 보면 지금 3.8개월 동안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이제 장려금이 못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노조 측은 의회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점검해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번 경우는 개인정보를 지우면 정보가 될 만한 게 많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런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가 처음이 아니어서 직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갑질입니다. 아니, 갑질을 넘어선 살인행위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악성 민원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자료를 요청한 시의원은 전입장려금이 잘 지급되고 있는지 알려면 신청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또 가야 될 사람한테 간 건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자료나 지급 계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다고 그러면 그냥 원본만. 춘천시 공무원 노조는 해당 의원의 사퇴와 의회 자료 요구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봄볕이 강해서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외선이 가장 강한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햇볕 차단 잘 해주시고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떨어져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모레까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내외로 크겠는데요. 당분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하늘이 깨끗하겠고요. 공기 흐름이 원활해서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3도, 동부 지역 14도, 남부 지역 16도로 가장 높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1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21도, 동부 지역 22도, 남부 지역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해서 항해하거나 조업하기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없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인 모레도 맑고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고요. 모레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항공이 올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제주항공이 공시한 2024년 1분기 기준 매출액은 5,3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23억 원에 비해 27.7% 늘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75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2% 증가하며 6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 항만 하역 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올해 제주 항만 하역 요금을 지난해보다 2.2% 인상하기로 하고 다음 달 1일 0시부터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다른 지역보다 낮은 제주 요금의 연차적 격차 해소, 하역 업체의 경영 개선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상품의 수출을 돕기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자율 마케팅 사업에 참여할 도내 14개 기업과 지원 협약을 맺고 선도 기업 4곳에는 최대 2,500만 원, 성장 기업 10곳에는 최대 1,500만 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센터를 제주에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국 광둥성을 방문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중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 TCL을 찾아 R&D 센터 제주 설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TCL 측은 전 세계 40여 곳에 R&D 센터가 운영 중이라며 제주 센터 설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 지사는 또 중국 기업체를 방문해 그린 수소 생태계 구축 협력과 완전 자율주행 차량 제주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름 주변으로 나들이객들이 많아지면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15일까지였던 산불 조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불법 소각 단속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오름과 산불 취약 지역에 감시원과 산불 진화대원을 15명씩 배치하고 무인 산불 감시 카메라 7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